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03쪽에 있는 미래사회와 여행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94년 국내 한 신문에 발췌한 내용으로 30년 후인 2024년.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2021년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에 가까운 30년 후의 미래를 94년에 그린 거죠.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한 그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공상과학으로 생각했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어떤 것들이 현실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직 현실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2, 3년 사이에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며 20년 후의 미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에서 20년이 지난 2041년.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에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해수의 온도를 이용한 발전시설. 이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격 조종 자동 소방차도 있고요. 근거리 해상 통근 교통망. 우리나라에선 자주 이용하진 않지만 있다고는 알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은 진작하고 있고요. 통신전력구 되어 있고 지하 설비 일반화 도시교통용 이미 지하철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시각장애 안내 로봇 5개 에어컨 보급 이거는 보급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초음속 여객기는 예전에 한번 상용화했다가 약간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조금은 안 하는 것 같고요. 자동차와의 화상 대화 장치 이거는 여기 자동차에서 화상 넣으려고 생각하면 넣을 수 있겠고 해양 도시는 저기 아랍에미레이트에 가보면 실제로 있고요. 화성 유인 우주선 출발한 걸로 알고 있고 유인 연구기지 여기 아직 유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고 우주정거장은 뭐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수첩 크기 위성전화 등장 위성전화 뭐 핸드폰일까요? 스마트폰 같은 것들 건물 간 초고속 첨단 수송 수단 건물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우주 관광 산업은 앨런 머스크라든지 제프 베이조스 같은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민간에서 지금 우주 관광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주 왕복선을 만들고 시험 비행까지는 현재 끝난 상태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많은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미래 꿈꾸는 내용이었겠지만 지금은 현실로 된 부분들이 많지 않나 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미처 그리지 못한 부분들, 앞으로 20년이 지난 미래 사회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개인용 드론, 이제 최근에 한번 시험 비행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드론, 택시. 실제로 드론을 타고 한강을 왕복을 하는 드론 택시를 한번 시험 운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는 실제로 이 드론에다가 사람을 태워서 간 게 아니라 80kg 정도에 해당하는 쌀포대 하나를 실어가지고 이걸 움직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상이 없이 뭐 잘 왔다 갔다 했었고요. 만약에 도로를 통해서 간다면 다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뭐 10분에서 뭐 20분, 막히면 한 3, 4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드론으로 하면은 5분이면 왕복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면 내용은 이제 크게 뭐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미래 사회의 변화는 여행 산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미래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같은 자연환경 변화와 함께 드론이나 사물 인터넷, 로봇의 발달로 사회 환경도 급격히 바뀔 것이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몰디브라든지 투발루와 같은 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점점 물에 잠기고 있다라는 것. 이상 기후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우기라는 비가 오는 기간이 좀 길어지는 우기라는 개념을 조금씩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 환경도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행 산업도 어떻게 생각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면 이제 우기가 심해지면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여행하기에 좋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뭐 여행객이 여름철에는 많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겨울철에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왔었는데 지구온난화가 심해져서 우리나라의 겨울이 사라진다면 눈이 내리지 않아서 겨울철 관광객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계속 이러한 미래 사회의 여행은 어떤 모습일까? 1인용 드론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그 드론이네요. 바다를 건너는 기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해 세계의 공간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여행 지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해저 호텔에서 바닷속 경치를 보며 잠을 자거나 비행기 대신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편 안면 인식 기술이 여권을 대신하게 되면 여권을 잃어버릴 염려 없어진다. 이렇듯 미래의 여행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래 사회의 여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관련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면 인식 기술이 여권을 대체한다.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얼굴이 다르니까 그러겠죠. 이게 이제 결국은 디지털 기기 여권, 그다음에 바닷속 호텔, 친환경적인 여행, 그다음에 바다를 건너는 기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인용 홀로그램 안내자, 우주 여행. 아마 우주 여행은 이제 조만간 시행이 되니까 조금 그러고 요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는 백신을 맞는 사람들에게 이제 여권 여행을 갈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자, 우주선과 순간 이동 기술로 경험하게 될 새로운 여행인데요. 2001년 4월 28일 미국의 사업가 티토가 우주 여행을 떠났다.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으로서는 첫 우주 여행자였다. 우주를 동경했던 티토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민간 우주 여행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러시아를 통해 우주를 다녀왔다. 이후 미국과 유럽의 기업에서도 우주 여행 상품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직 비용과 기술 등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만 많은 사람은 머지않아 우주 여행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착륙까지 다 되어 있어요. 이착륙까지는 다 가능했고 시험 비행 성공했고요. 이때 실제로 사람들도 타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한편 2016년 6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400조에 달하는 순간이동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러시아에서는 2035년까지 순간이동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순간이동 기술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일부 학자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분자 수준의 순간이동 실험에 성공한 상태라며 수십 년 이내 구현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순간이동이 가능하다라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나라까지 간다. 그러면 정말로 세계 여행의 기회는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갑자기 듭니다.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하게 될 미래의 여행이라는 부분인데요. 다음의 가상현실 여행 체험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떠나지 않고 하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지 않고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나?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상현실 여행입니다. 가상현실 여행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VR이 될 수 있겠죠. 실제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에 만들어진 인공 환경 속에서 인간이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하는 기술이다. 특수 안경이나 장갑 등을 착용하여 시각과 청각을 통해 가상 세계를 현실처럼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첨단 기술의 발달의 덕분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한 번쯤은 우리가 미래 사회에 진짜 가지 않고도 여기 이 장소에서 다양한 지역을 꿈꿀 수 있는, 가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의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간단하게 수업 밖으로 나와서 쌍방향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여기 두 번째 여행산업과 직업체험 에서 첫 번째 여행산업과 관련된 직업으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